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타뉴스 뉴스픽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지난 24일 드디어 그 종지부를 찍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사가 나오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면서 어벤져스에 대한 추억과 아쉬움이 관객석을 휩쓸었는데요. 지난 24일 국내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당일 하루 134만 873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오프닝 흥행 기록입니다. 또한 영화 관람 후 마지막 대사를 대하는 관객들의 감동 어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간 이어져 온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이 특유의 쿨한 캐릭터들로 인해 모순적이게도 더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쏟으며 하는 이별보다 덤덤히 떠나는 이별이 더 슬픈 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마지막 대사를 도마에 올린 퀴즈 이벤트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영화 마지막 대사를 맞춘 이용자 중 추첨을 거쳐 관련 굿즈 상품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한층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원하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9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H 시리즈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9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는 모바일 폼팩터에서 데스크탑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최신 와이파이 표준 기반 멀티 기가바이트 와이파이 속도를 지원하는 인텔 와이파이 6 AX200이 적용되어 노트북 게이밍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4K 모니터, 빠른 속도의 추가 외장 스토리지 및 시스템 충전 등 활용도 높은 유선 연결성을 제공하는 썬더볼트 3, 그리고 새로운 인텔 옵테인 메모리 기술과 같은 뛰어난 성능을 지원합니다. 최상위 모델은 9세대 인텔 코어 i9 9980HK 프로세서로 인텔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로 최고 5GHz의 속도, 8개 코어와 16스레드 및 16MB의 인텔 스마트 캐슬을 지원하는 첫 번째 인텔 코어 i9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인텔은 코어 i5, i7 및 한층 더 강화된 성능을 위한 언락된 인텔 코어 i9 9980H를 포함한 폭넓은 프로세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9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는 3년 된 PC 대비 전체 성능 최대 33%가 향상되었는데요. 또한 최대 28% 향상된 응답성과 함께 모든 유형의 노트북에 대해 인텔 다이나믹 튜닝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능 최적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인텔 측은 강조했습니다. 4월 23일부터 에이서,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 MSI 등 다양한 제조사들이 9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기반의 노트북을 선보일 예정으로 얼마 전 출시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20 시리즈 그래픽카드와 함께 차세대 노트북으로의 전환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젠 더욱 간편한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5일 통신 3사가 본인 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앱 기반 패스 인증서를 출시하고 사설 인증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패스 본인 인증 앱과 연동되는 사설 인증서로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 확인, 온라인 서류 발급 신청, 금융거래, 계약서 전자서명 등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 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패스앱 실행 후 1분 이내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 확인 기관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대면 확인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고 있어 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인증서를 휴대전화 내 보안 영역에 저장하는 WBC 기술 등을 적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요. 통신사 인증 서버와 인증서 플랫폼 간의 전용 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통신구간의 보안도 강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3사는 올 상반기에 KT가 공공기관에 제공 중인 모바일 통지 서비스 공공알림 문자에 패스 인증서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민원, 금융,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편의점.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편의점이 식약처의 일제 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GS25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CU 4곳 등 편의점 식품 선택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업체의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밥이 일반화되면서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가정 간편식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유명 편의점의 적발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으로 자주 혼밥을 하는데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GS25는 12곳으로 최다 적발해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GS25 관계자는 일부 점포에서 폐기하려고 보관했던 것이 적발된 것이라며 타임 바코드가 있어 실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최저치인데요.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1% 성장한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향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민간 및 정부 소비 지출이 증가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도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서비스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 늘어나면서 0.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6% 올랐습니다. 반면에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줄어 0.1% 감소했으며 설비 투자도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줄어 10.8% 내려갔고 이는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LCD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광산품 등이 줄어 3.3% 감소를 보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이 늘어 4.7% 증가했는데요.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면서 0.9% 소폭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실질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전분기보다 0.2%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구매력이 전분기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타뉴스 김수정이었습니다.